그 강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최용수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같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또 경북대학교 명문 경북대학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또 우리 교수님과 또 여러분께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때까지 지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이 사업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제가 살아온 가정을 하고 또 사업에 대한 이런 과정들을 젊은 학생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했던 걸 꼭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에 맞추어서 실제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나를 보시고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 이름이 책임보장, 저한테 많은 분들이 왜 책임이란 이름을 썼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상호는 별로 잘 쓰지 않는데 이것은 제가 처음에 먼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고객들한테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업을 장사를 하면서 처음에 점포를 가지고 하지 뭐했습니다. 아마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래서 먼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공구 행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공구를 자전거에 싣고 다니면서 옛날 그 대구 북부 쪽에 있던 원대 주차장이라는 곳에서 또 다른 주차장에도 하면서 이렇게 공구를 버스 주차장에 공구를 갖다 드리고 또 거기서 돈으로 받고도 팔기도 했고 또 차에서 나오는 고철을 받아가지고 바꾸는 이런 일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가격을 좀 많이 불러서 애누리를 좀 많이 하는 이런 시대였고 또 그때만 해도 제품이 부족하고 나라가 그때 좀 많이 가난해서 어려워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막 좀 재생품을 가지고 또 신품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막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참 잘 안 맞았습니다. 이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래서 꼭 받을 것만 받자. 또 그다음에 행사하는 주제에다 가격도 애누리를 안 하는 이런 일을 가졌고 또 상품도 또 정해진 정품을 팔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물건이 뭐 현찰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하는 거는 꼭 모든 걸 좀 바르게 해서 하자. 이래서 정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약속이라도 이런 것들도 꼭 지키는 이런 일을 가졌습니다. 행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물건을 사다가 이 가격을 그때는 흥정을 했습니다. 흥정을 했는데 흥정이 안 되니까 물건을 다 내놓고 살 듯 하다가 흥정 안 돼서 뭐 하겠다 이러면서 애누리 안 줘서 못 팔겠다 이러면서 그다 되는 이런 경우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흥정이 안 되더라도 나는 값은 한번 부른 값은 똑 그대로 받자. 그리고 절대로 상품을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분들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점점 고객이 모여지는 이런 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상호 별명 이름이 그 주차장에서 하는 말이 책임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저한테 부를 때는 뭐 제가 간판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책임보장 이렇게 책임보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장사를 하는데 그래도 뭐 책임보장 이름을 붙고 나있긴 전에보다도 더 장사가 좀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포를 하나 그 주차장 앞에다가 조그만 점포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마련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내 고객들이 그 당시 버스 기사도 계시고 또 조수라고 있었습니다. 조수도 있고 또 차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이고 세 분씩 이렇게 다니는데 그분들이 저희 고객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내가 이제 점포를 이때까지는 행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점포를 차렸습니다. 점포를 내게 됐는데 이름을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서 고객한테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물어야 하는 그분들 이야기가 당신 이름이 책임 보장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책임 보장 참 이름 그래가 이름이 좀 잘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한테 묻고 저분한테 물으면 거의 많은 분들이 당신 이름이 책임 보장인데 뭘 다른 이름 쓰겠느냐 이러면서 공부를 팔아야 되니까 책임 보장 공부사 이래 하시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이름이 보통 한 네 자 정도 되는데 이름이 길기도 하고 또 책임 보장이라는 이름은 아무도 쓰지도 않는 이름이고 이래서 좀 하다가 그래 고객들이 붙여준 이름이니까 이 책임 보장 이름을 쓰자 이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이 책임 보장 공구사 전화 한 대 딱 전화도 한 개 이었습니다. 전화 한 개 이어가지고 여러 아주 조그마한 점포를 이렇게 사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임이라는 이름을 지금도 제가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이름을 지금 크레텍 책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회사가 주식회사로도 바뀌기도 하고 또 했는데 이 책임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쓰니까 책임, 체킹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외국 분들이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고객들이 붙여준 이름인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이래 하다가 이름을 저는 크레텍이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크레텍이라는 이름은 하나는 책임을 리스반시빌리티로 쓰는 거에 그거 갖고는 못 바꾸겠다 싶어서 그래서 크레디트란 말로 만들자 이래서 크레디트 크레를 뜻이고 그리고 또 한 의미 더하면 저희 회사가 아주 새로운 일을 창조적인 일을 많이 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도 또 창조적인 회사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래서 크레디트와 크리에이티브 이 두 말을 가지고 크레라는 말을 쓰고 뒤에 테크놀로지라는 이런 기술, 과학 이런 말을 붙여가지고 크레텍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크레텍이라는 이름보다는 책임이라는 이름을 많이 불러줍니다. 물론 책임을 때로 제가 못 질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책임을 끝까지 하자 이래가지고 책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늘 크레텍 책임 이런 회사로 가지고 하고 또 오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또 대화를 나누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행상을 하기 전에 철공소에 사실 그 전에 군에 가기 전에 철공소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철공소 다녔는데 철공소 가서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심부름도 해야 되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그 월급도 아주 적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전 이런 적을 했습니다. 가서 때로는 철공소 안에서 일도 하지만 나가서 공구를 사온다든가 아니면 철제를 사러 간다든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내한테 주어서 다른 분하고 이렇게 철제를 사러 갔는데 보니 이 친구가 내 위의 사람입니다. 내와 같이 철제를 사러 갔는데 철제를 사면서 그 철제 주인한테 철제를 50kg를 사고 60kg를 끊어주세요.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60kg를 딱 이렇게 끊어가지고 조금 그 돈이 50kg 꼴 60kg를 끊으니까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참 빵을 사가지고 저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때는 월급이 아주 적었을 때입니다. 그런 것도 있구나 싶어 제가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내 혼자 또 이래 사실 갔습니다. 내 혼자 가서 저래 보여 앞에 친구가 하더니 나도 한번 이래 가 조심스럽게 철제 주인한테 물어서 자했습니다. 저 철제 좀 50kg 하고 60kg 좀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만은 얼굴을 딱 보더니만은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서 또 한 번 이렇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싹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아니 채군 자네도 일할란가? 자네가 언제까지 그 공장에 종업원으로서만 다닐 텐가? 자네도 앞으로 사장도 될 수 있고 한데 어떻게 자네 가면서 이래가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나는 물건 사러 간 사람인데 또 무안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이러다 막 그냥 막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막 저게가 막 물건 나서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이걸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일을 가지고 내 마음에 굉장히 큰 일을 사실 가져왔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지금도 교회 장로기도 합니다. 이래서 제가 제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사실 그때 이후로는 내가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뒤에 그 철제상에 다시 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갈 때도. 그리고 가서 그 뒤로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나 또 모든 사람들 앞에나 이렇게 내가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일을 이렇게 사실 가지고 왔고 아마 제가 공구를 팔면서도 아마 이렇게 값도 안 깎아주고 딱 바르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가운데 하나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그 철제상 아저씨한테 받았던 교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제가 어려서부터 또 교회에 나가고 하던 그런 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책임이라는 이름을 이래 들으면서도 사실은 책임이라는 이름을 들어갖고 아주 혼이 난 적도 한두 번이 사실은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오일제액을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오일제액을 수리해드렸는데 이분이 그 오일제액을 갖고 가다가 버스를 갖고 운전하다가 요새는 뭐 도로가 좋으니까 그런 걸 잘 없겠지만은 그때 막 도로가 이렇게 막 좋지 못하고 또 다이아도 좋지 못했습니다. 가다가 이 차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런데 펑크가 나는 작기가 작동해보니 제가 수리해준 잭이 사실 말을 안 들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가다 손님을 다 실어다 내려주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화가 나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홀짝을 정부에다 팍 이렇게 던졌습니다. 던지면서 무책임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책임. 책임이라는 이름을 띠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도 많이 났다. 이러면서 막 무책임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이 간판을 띄어야 되겠다 싶어서 책임 달아났다가는 잘못하면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임 띄려고도 몇 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돌아서서 보니까 아니다. 이 책임 붙어줬는데 내가 책임을 끝까지 지켜야지. 어떤 일이 더라도 이 책임 지켜야 되겠다. 사실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가 이 책임이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있고 뭐 이 책임은 저는 저 회사에 대한 책임만 아니라 저한테 주어진 이 책임이라는 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공구기업을 하면서 뭐 저희 회사가 이만한 규모로서 또 할 수 있었던 공구기업은 그렇지 크지를 사실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째 고객들이 믿어줬기 때문에 고객이 믿어준 것은 내가 책임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한테도 잘하자는 이런 그리고 끝까지 신용 있게 하자 이런 유로 해왔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저희 회사는 사실 그 소매하시던 그 공구뿐만 아니라 또 나가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또 모든 곳에서도 저희 회사를 믿어주는 이런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17년도 12월 5일 날 세무조사가 나와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네 분이 나와셔가지고 50일 동안 조사받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40일쯤 돼가지고는 우리 조사 대할 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세무조사 영문을 받았습니다. 영문을. 세무조사를 받아서 물어보니까 국세청에서 1년에 한두 번이 그런 경우가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세무조사도 한번 나오면 대부분 기업들은 뭐 세무 추정을 많이 좀 당하는 이런 경우도 가지는데 세무조사를 받아가 영어를 받았다는 기업은 극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받은 것은 아마 제가 그렇지 책임이라는 말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야지 하는 이런 유로서 해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이 뭐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한테도 주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책임이라는 말을 들어가고 왔습니다. 이래서 책임지는 기업이다. 이렇게 하고 끝까지 또 뭐 고객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도 또 국제적으로도 책임지는 기업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슨 좋은 일이 제가 생각나는 게 좋은 게 있으면 내 소신껏 잘 해버렸습니다. 소신껏.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학년에 갔습니다. 지금은 우리 여러분 모조지 참 갱지라는 말을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옛날에는 저 교과서가 전부 갱지로 나왔습니다. 딱 하나만 미술책만 모조지로 나왔습니다. 미술책은 인쇄하니까 해야 되고 다른 모든 책은 전부 다 저 갱지라고 해서 종이가 조금 노릇스름하면서 그 페이지 비슷 헌 펄프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걸 교과서로 사실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어릴 때 호롱불 밑에서 이렇게 공부를, 저희 집에는 산골이었기 때문에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밤에 이제 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소롱불은 오면 심지를 한 번씩 올려줘야 됩니다. 여기 심지가 다 타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를 이래 올리다가 어쩌다 보니까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석유를 씁니다. 석유를 쓰는데 석유 기름이 톡 튀어가지고 책에 묻는 요런 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이기는 요런 책이 이상한 거예요. 다른 거는 전부 종이가 한데 종이가 아주 모조지 같이 좋아져 버린 겁니다. 미술책 하나만 바짝바짝한 종이고 다른 거는 종이가 좀 이렇게 안 좋았는데 그 석유 기름이 상보다이 좋았습니다. 모조지가 되더라고요. 야, 이거 신기한 발명이다. 저는 이 발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는 아니고 그 다음날 학교를 다 갔다 와서 그 책을 전부 끄집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롱불에 쓰고 석유를 해가지고 모든 책을 전부 다 이렇게 칠을 막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나는 아주 종이를 모조지로 바꾸는 이런 기술을 낸 거죠. 그런데 석유기름을 막 칠하고 나니까 글이 앞뒤로 이렇게 막 다 보여본 걸 가졌습니다. 그리고 통째로 기름이 묻어가지고 석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냄새가 나고 이래가지고 엄마한테도 좀 많이 꾸지람을 좀 많이 듣고 선생님한테도 막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한 해 공부를 제대로 못했죠. 그러나 저는 무슨 생각이든지 좋은 게 있을 때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이렇게 좀 납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그때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전부 석유 기름을 칠해가지고 저거 했던 이런 것이 이렇게 납니다. 저는 이런 호기심을 좀 많이 이렇게 가진 이런 유입니다. 생각이 나면 그걸 행동으로 옮겨버리자. 이래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일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책임보장 공구사 요래 해가지고 조금씩 요래 돼갈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나이가 이제 60살이 됐습니다. 요새는 60살께도 별로 아니죠. 그때는 한갑잔치를 해야 되는데 며느리한테서 이제 한갑잔치 때는 며느리한테서 꼭 밥을 얻어먹고 밥을 먹고 그리고 한갑잔치 때는 자식을 꼭 며느리를 두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새는 나이 오래 사시고 하시지만 그때는 한갑 지내고 나면 대부분 한갑잔치 하는 걸 큰 자랑으로 생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그 꼬매는 공부상을 이래 하니까 저한테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사귀는 분도 없었습니다. 장사한다고 바쁘기도 하고 또 시커멓이 이렇게 고물장사 비수다이 하는 사람한테 누가 또 딸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러니
이런데 부모님께서는 장가 가라고 가십니다. 아주 쪼매난 한 7평, 8평쯤 되는 점포인데 부모님 두 분이 떡 오셔가지고 네가 장가 안 가려고 하면 우리 앉아 있겠다 이겁니다. 두 분 앉아 계시면 손님 들어올 자리도 없는데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래 막 부모님께서는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또 용기를 또 한번 냈습니다. 호롱불 용기가 지냈나. 그때는 신문에 광고를 해가지고 뭐 결혼을 하겠다 이런 줄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1973년도 1월 8일 날, 1월 9일 날 이틀간 대구 매일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겠습니다. 금댕이 숙구의 총각 바보들의 아내될 자는 없는가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한번 광고를 냈습니다. 냈더만은 아이고 이틀이 아니라 막 며칠간 막 전화가 어찌나 많이 오는지 다른 전화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래가지고 하고 오는 분들이 오시고 어떤 분은 저희 전방에 앞에 와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아마 제가 만나신 분이 한 30분을 만났던 것 같아요. 많이 오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전화로 오신 분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향촌동 88번인데요. 저도 됩니까? 이러면서 아마 그 술집에 바 같은 데서 술집 하시는 계신 그런 분이 오시기도 했고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분 저런 분 무수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오시고 했는데 사실 그래 내가 또 좋은 분을 만든 분이 안 오시더라고. 와서 보였긴 해. 쪼매난 전뽕이고 또 사람도 좀 별로 못생기고 이러고 있긴 해. 그분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나도 판단도 못 하겠다라고 난 저로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그래 한참 있으니까 친구들 가운데서 영수가 지금 집에서는 빨리 장가를 가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까 빨리 참 우리가 하자 이러면서 친구들 어머님 한 분께서 잘 아시는 이 딸을 또 그분을 한번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소개시키가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신문에 광고 안 낼 때도 냈고 또 금둥이 숙구의 총각이라는 것은 바보 온다는 현상이가 평강모뚱 그쪽 분이 오고시가 저하고 좀 찾는다 이런 줄로도 아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결혼이 좀 늦어지는 분들도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 아직 저거 하시지만은 저는 장가는 조금 일찍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또 출산율이 많이 적잖아요. 가셔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학생들은 아니지만은 저희 회사에도 보면 이래저래 고라 샀다가 또 결혼 늦어지는 분들도 많이 사실 계십니다. 찾아보라니까 오늘도 우리 부장 한 분인데 아직 이분이 장가를 아직 안 갔는 길을 안 가가지고 올기는 꼭 갑니다. 이랬었던데 내가 옛날에 그때 부모님한테 쪼이가지고 하는데 하고 이래가지고 장가 갔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나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가 보는 것들도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80년도 초였습니다. 제가 드라이버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개발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때는 장사를 할 때부터 냈는데 이 드라이버는 보니까 굉장히 좋은 개발을 해가지고 이래 해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래 했는데 잘 안 팔려요. 어떻게 하면 이 드라이버가 좋다는 걸 어떻게 알릴까 이래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만화로서 한번 선전해보자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만화를 제일 잘 그리시는 분이 누군가 이래 보니까 신동우라는 분이 제일 만화를 잘 그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 서울 가면서 신동우 화백 전화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KBS 방송국 그 당시 옆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갔더니만은 나는 만화 그린다 해서 그냥 앉아서 만화 그렸더만 그게 아니고 가보있기네 또 가보이 이렇게 사무실이 상당히 큰 이런 사무실인데 그거 보있기네
앞에 쭉 인사하고 있기는 국방부에 왔습니다. 이러면서 또 그 국방부 만화 그리는 분도 계시고 그때는 문교부입니다. 문교부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런 기관에서 전부 오셔갖고 이렇게 만화 그리고 문화생들이 가득하게 있어가지고 이 신동하백은 만화를 그리고 이제 밑에 분들이 만화를 이렇게 색상도 칠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실 계셨습니다. 촌에서 제가 대구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래 있어 있길래 사실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용기를 좀 냈습니다. 제가 이런 제가 대구에서 왔는데 이쪽만 공구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을 가지고 만화를 한번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더니 이분이 설득없이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싹 해가면서 이렇게 만화를 사실 그려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대로 히트를 쳤습니다. 만화를 그려가지고 일어났더만은 전에는 안 팔리던 물건이 막 불티나게 사실 잘 팔리는 이런 일을 가졌습니다. 신동화백하고는 제가 그 뒤에도 한 10수년간 서로 하면서 회사의 다른 광고도 이렇게 그려주는 이런 일을 가졌고 아마 신동화백을 통해 가지고 워낙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분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하신 이런 분이기도 합니다. 요 그림은 제가 아직도 갖고 있는데 그때 돈을 150만 원이나 줬습니다. 그때 돈 150만 원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래 봤더니만은 이 판을 갖고 있는데 옷에는 한 3천만 원짜리 된대요. 요거 하더라도. 그때 내가 그래도 용기 있게 막 잘했던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저는 좋은 생각이나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걸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안에 넣어놓기만 넣어놓아버리고 생각을 두어놔버리면 그 생각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저는 많은 가슴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생각들을 조금 지나가 버리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은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과감하게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실패해도 아마 또 몇 번 하고 나면 또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때로는 실패도 많이 하지만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과감하게 또 하고 그걸 실제로 옮기고 한번 몸으로 움직여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곁에 가면 무엇이든지 사실 뛰어가고 하고 싶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72살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좋은 게 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뛰어가고 또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을 가져왔고 그리고 제가 사업을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운데 하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운데서 이렇게 그걸 찾기 때문에 사업을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살아있으니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가고 있습니다. 오는 4월 6일 날 저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수리엠이라는 회사 회장님께서 한국에서 저희 회사를 하시가 초대를 해왔습니다. 수리엠이라는 회사에서 미국에 초대를 해왔습니다. 와서 그래서 수리엠 와서 당신 좀 만나고 싶다. 그걸 만나고 또 다른 분들도 소개시켜 주겠다. 아마존하고도 같이 또 대화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초대를 해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일도 있었지만 그래 수리엠 회장님 오고 또 아마존까지 소개시켜 준다니까 이래서 아직 젊은 마음으로 제 마음은 접습니다. 이래가지고 한번 뛰가 봐야 되겠다. 이래서 잡아가지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지금 가려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으면 거침없이 한번 도전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피가 펄펄 끓고 오르잖아요. 이 펄펄 끓는 것을 마음껏 발휘를 하시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에 있을 때 저희 집이 좀 몹시 가난했습니다. 가난해가지고 해군에 있었는데 해군에서 배를 탔는데 이 휴가를 좀 다른 군인보다는 좀 자주 오는 이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오면 휴가 갈 때는 휴가비를 조금 장만해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이 뭐 어려워가지고 휴가비 처음에는 한 번은 뭐 주는데 그다음부터는 막 좀 아버지께서도 집에서도 뭐 휴가비 또 줘야 된다 이래가 좀 저거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자 싶어서 그래 노가다 한번 해보자 싶었습니다. 이래서 공사장 가서 노가다 했습니다. 6일간 했습니다. 하루 그때 500원 받았습니다. 요새는 10만 원 이상 받으시죠? 아마 노가다 한 번씩 이 현장에 가서 하시는 거 제가 한번 여러분들 노가다 한번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래 가서 짐통 지고 2층도 올라가고 3층도 올라가고 또 뭐 철근도 지고 올라가고 세멘트도 들고 올라가고 또 삽질은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세멘트 가서 풀어가 사게주고 막 옛날에는 내미콘이 없을 때 제대로 없을 때입니다. 가서 뭐 벽돌도 재주고 이래가지고 한 6일 했지 싶습니다. 한 2번 했습니다. 했는데 뭐 그때는 이게 내가 참 돈이 없었고 집이 어려우니까 막 노가다라도 한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요새는 저 생각해보니 참말로 그때 노가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때 노가다 해가지고 참 왜냐하면 제가 요새는 큰 집을 짓거든요. 집을 큰 집들을 이렇게 막 짓고 이래 하는데 이래 보면 어떤 데는 이제 뭐 회장이지만은 현장에 가서 왜 설계대로 잘 됐는가, 건물이 진행 왜 되는가, 현장도 한번 보면서 이렇게 현장에 막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5중집을 지을 때 가보있긴 해. 한 4중 가 있긴 이제 막 이 공사 중이 돼가, 아유, 회장님 지금 공사가 돼서 더 이상 못 올라가십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노가다 직접 해봤습니다. 이러니, 회장님께서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요리 올라가십시오. 이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다 올라가 보였긴 해. 가보있긴 해. 설계가 잘못됐는가, 내가 판단을 잘못했는가, 여기에다가 더 이렇게 공사를 더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있을 텐데, 20분 이런 류를 사실 가졌습니다. 이래가지고, 고려했더니만, 회장님 맞습니다. 요거는, 그 건물은 요 설계가 좀 빠졌는데, 그걸 하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 뒤에도 뭐, 집 질 때마다 현장일을 옛날에 노가다 해봤으니까 뭐 그대로 막 이렇게 다니는 이런 줄을 가졌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옷에 같으면 내가 생각해보니 그때는 하루에 500원 받고 했는데 지금 그 좀 동그라미 몇 개 더 붙이가 한 500만 원짜리씩 되는 이런 것이 아닌가.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젊었을 때 저는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한다. 이래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뭐 사장도 될 수 있고 또 임원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도 집도 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한번 하십시오. 가서 꼭 뭐 노가다가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음껏 한번 하시면 그것이 나중에 도움이 되고 또 큰 살아가면서 그거 하나만의 경험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이어지는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젊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뭐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하십시오. 돈이 뭐 500원 안 받고 뭐 오히려 주더라도 고생을 하시고 나면 그것은 아마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몸으로 와닿는 이런 것이 됩니다. 학문으로 배우는 지식도 있지만 저는 몸으로 부딪히는 지식이야말로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88년도 그때 우리 올림픽 대회가 열리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둘인데 한 아들은 큰 아들이 좀 몸이 좀 약해요. 몸이 약해가지고 그때 중학교 3학년이고 또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통통해가지고 이놈은 이 통통한 것까지 좋은데 발이 평발이에요. 발이 평발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이래가 애들이 이래가 안 되겠다. 하나는 뭐 좀 말라가지고 다르고 하나는 너무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비만이에요. 비만. 이래가지고 거기다 발까지 살이 쪄놓으면 막 평발이라 이게 군에도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걱정이 내가 심했습니다. 왜 한번 해볼까 생각해서 1988년도 여름에 그래
안 되겠다. 너희들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얘들을 저 대구에서 서울까지 한번 가봐라. 이래가지고 차 절대 타면 안 된다. 뒤에 배낭 한 개 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가거라. 이래 사실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에 애 엄마는 막 아들 죽인다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내가 그때 내가 요새는 힘이 좀 없습니다만 그때는 팍 하면 막 아들도 말을 들어주고 집에 사람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이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는 뭐 짐을 많이 이렇게 가갔는데 한 이틀인가 가디면 도저히 못 가겠대요. 그러면 내가 붙이고 그런데 그 이제 고래 올라가서 이래서 샀습니다. 월, 하, 수, 목, 금, 토 일요일은 쉬고 뭐 일요일은 교회도 가야도 가네 쉬고 그래 또 월, 하, 수, 목, 금 금요일 날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중전화로 해가지고 예 아버지 저 지금 서울 도착했습니다. 이래야 싶다. 여기가 날짜가 보이기에 올림픽이 30일 열리기 30일 전에 여기 가서 사진을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그래 하루는 막 가서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하루 놀고 내려오느라 이래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보니까요. 둘째는 그 뚱뚱하게 살찐 놈이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보니 발도 싹 빠져가 뭐 평발이 아니라 살이 많이 쪄가 그런 기라. 그래서 내 걱정이 평발 왜 되겠나 싶어서 저겠고 혼자 보낸 건 아닙니다. 둘이만 보낸 건 혹시 위험해가지고 대학생 한 분 그래 같이 가그래 이래가 대학생 특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대학생 한 사람 인도해가면서 그래 갔습니다. 같이 갔던 대학생은 그 뒤에 보이길래 목사님이 또 됐더라고 그 뒤로. 지금은 이제 두 아들이 저희 회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 사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아마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사장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얼마나 힘드는지 뭐 하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장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할 때도 보면 그때 대구에서 서울까지 걸어도 갔는데 그 나이에도 이러면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말씀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들 회사는 지금도 아마 우리 하고 나서 매일 아침 되면 아침에 제일 먼저 시작이 체조부터 먼저 합니다. PT 체조를 이런 PT 체조죠. 예. 이것도 하고 또 팔굽히기도 하고 다리 운동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합니다. 저도 같이 합니다. PT 제조 180개 그리고 팔 운동, 다리 운동 30개 또 팔굽히 운동 30개 이렇게 합니다. 그 외에도 기본 체조까지 이렇게 합니다. 뭐 우리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외국 출장 가서도 우리가 출장을 가면 한 20명씩 이렇게 출장을 이렇게 합니다. 출장 가서도 뭐 딱 저희는 아주 적을 때는 호텔 방 안에서 합니다. 한 10명 미만일 때는 방 안에서 하는데 그 이상 모이면 호텔에 가서는 내일 아침에 어디 체조하지? 이래 찾아가지고 체조장부터 딱 찾아놓고 체조를 하는데 체조를 하고 나면 몸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아마 저희들 회사 직원들은 이렇게 매일 체조하니까 몸이 익어가지고 이제는 몸이 대부분 다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또 관리도 잘하고 아마 회사 그래텍 직원들은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시닥해요. 잘한다 해요. 이렇게 체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그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들 회사 업무 강도 좀 쉽니다. 그런데 그거 들어보면 어느 사이에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나는 정주영 회장의 저 이야기를 참 깊이 잘 듣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젊을 때 했습니다. 젊을 때 19살 때 했습니다. 19살 때. 강원도 통천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인천 부두가에 가서
저 배에서 물건 내리는 이런 하역 작업을 이렇게 사실 했습니다. 정주행 회장이 몸이 아주 좋아가 막 그런 거는 잘했는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걱정이 있느냐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 뭐 빈대나 이력 같은 거 잘 모르시잖아요. 벼룩 같은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때 빈대가 많았습니다. 빈대는 여러분 한번 보신 분 없는데 빈대가 그 피를 빨아먹고 사람 그 사는 거예요. 딱 보면서. 그런데 이 빈대가 물어 사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방해가. 아마 요새는 없지만 그때는 막 빈대가 참 많았습니다. 빈대, 벼룩 이런 게 좀 많았는데 그 빈대 때문에 잠을 뭐 자꾸 뭐 어찌 그럼 시기 물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겠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밥상에다가 자자 이래가지고 밥상 위에다만 잠을 잤습니다. 뭐 침대가 아니고 바닥 돈바닥인데 딱 잤더니 한 며칠간 보이기는 저 책상 그 밥 먹는 상에 위에 그 위에다 떡 이렇게 해놓고 자붙더만 벼룩까지 못 올라왔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이놈이 또 물을 떠듣기 시작하는 거나 보이기네 상다리를 타고 이 벼룩이 올라간 겁니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정주행 회장이 거기다 상다리 밑에다가 이 물그릇을 이래 둬가지고 거기다 물을 부었습니다. 네가 그 수영은 뭐 할 거 아니냐? 이래가 하고 또 잤습니다. 그런데 또 한 3일 지나 있기네. 또 뭐가 무는 거예요. 그 밥상 밑에 보였기네. 물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 성냥불쾌를 보였기네. 이 벽으로 이런 벽을 타고 이래 올라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저 위에서 해가 공수를 해가 이래 떨어지는 겁니다. 이야, 이 참 미물인 빈대도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사람이 내가 뭐 할 게 뭐냐 이래가지고 참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타고 계시는 분도 많잖아요. 기아차 타고 계시는 분도 많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배 조선 회사라든가 뭐 현대에서 참 어디 요새는 우리 현대자동차 좀 적하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저렇게 참 해서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아마 현대 정주행 회장이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저 빈대도 이렇게 머리를 쓰는데 사람이 내가 머리 못 쓸 일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사실 쓰기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 보면서 그래 내가 공부 장사를 하지만은 이렇게 끝까지 뭐 이래 참 쪼매난 공부 장사만 할 거냐. 그래 큰 꿈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그럼 내가 나이가 50살 그렇지 난 목표를 정하자. 그래 날짜를 내가 50살로 잡았습니다. 50살이 될 때는 뭐 내가 다른 거는 뭐 하더라도 막 이 공부 장사 분야에서는 제일 한번 잘하는 공부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사실 꿈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그렇지 어디에다 쓰나 싶어서 해서 그렇지 도장을 파자.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이제 파는 도장에다가 썼습니다. 1997 코리아 포스트맨 최영수 이래가지고 도장을 이렇게 또 팠습니다.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이제 그때는 뭐 저기 아니고 전부 직접 은행 가야 되죠. 가서 이렇게 보면 은행 아가씨 탁 보더니만은 시커먼 애가 뭐 내 몸에는 항상 기름 묻은 옷입니다. 왜냐하면 공구 팔고 파는 것만 아니고 또 수리도 해야 되고 이래 막 언제나 몸이 기름이 두둑두둑 좀 묻어 있습니다. 이런데 얼굴도 막 이래 묻어갖고 이렇게 하는데 딱 보면 그래도 도장을 희한한 도장을 파가 되어 있긴 해. 제가 하는데 저는 그래도 참 이렇게 내가 목표를 한번 적어보자. 그리고 한번 해보자 이랬습니다. 아마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한 가지 두 가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아마 10분도 20분도 넘는 일은 사실 고기를 넘다 보였기에 뭐 사실 세월을 10년, 20년 지나오면서 사실 다 이자 못 봤습니다. 이자 뭔데? 1997년 가까이 되니까 1997, 98년에 IMF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니까
그 내가 그 당시 조그만한 직원 1명 데리고 2명 데리고 또 이래 하던 그 변두리에서 하던 사람이 또 시내로 들어와가지고 저기 해서 어느 사이에 우리 한국에서 리딩 기업으로 공구 분야에서 거의 좀 이래 앞선 기업으로 이렇게 돼가 있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은 저희 회사가 한국에서 이 분야에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위를 하고 있고 이제는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까지도 나가는 이런 율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저는 사람의 목표를 세운다는 이것이 참 중요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전혀 꿈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뭐 거기 위에 좀에는 변두리에서 공부상한 사람이 코리아 퍼스트맨이 될 수 있느냐 이래 할 수 있었지만 제가 그걸 가슴에 새기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막 결국은 왔고 오늘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또 강연할 수 있는 것도 아마 그런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것도 기한도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있습니다. 타이완에 가서 이제 이 친구가 데이비드 초이 ISO를 당신 받아야 된다. 회사 그런데 이만한 규모가 되면 그걸 받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더니만은 업무가 이제 한 종업원이 뭐 점점 많아서 한 100명이 100명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니까 하락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 우리 한국에는 아무도 받은 사람이 사실 없는 거예요. 보이길래. 건설회사 같은 데서는 이제 받지만 다른 데서는 안 받았더라고. 딱 보이길래 유통 서비스 분야에서 아시아나 항공 한 개가 딱 받아놨더라고요. 야, 하겠나 싶었지만, 그래, 또 한번 도전해보자 싶어서 사실 한번 도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하는 일이니까 남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 길이니까 사실 힘들죠. 그리고 직원들도 아무것도 안 해본 이런 일이니까 물론 컨설턴트들이 와서 지휘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 계획된 날짜대로 제대로 사실 안 나가더라고요. 이래가 뭐 어떤 때는 온갖 이 해가면서 이 과정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ISO를 이 분야에서 아시아나 항공 다음에 두 번째로 받은 이런 기업으로 됐습니다. 물론 뭐 아시아나는 아주 큰 기업이고 저들 회사와는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은 아마 ISO를 그때 받지 않았더라면 이 복잡한 시스템, 새로운 변화, 환경, 또 직원이 점점 많아지면서 또 이런 일들을 감당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전할 때는 도전하고 어떤 거는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이런 걸 가졌습니다. 공구 사업 쪽에는 여러분들 공구를 아시잖아요. 공구 사업 쪽에는 그 여러 가지 이 공구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걸 이름도 한 10개가 넘어요. 제품 하나에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저희 회사 브로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보면 공구 어떤 걸 하는가 싶어서 한번 보시면 다양한 이런 많은 공구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10개도 넘고 또 비슷한 것도 많고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이런 유였습니다. 그리고 공구상이나 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싶어서 사실 카탈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카탈로그라기보다는 제일 처음에 만든 것은 책을 이렇게 가지고 아주 막 브루쇼보다 조금 그런 식으로 사실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제가 이걸 만들던 게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주보 만들던 기술을 가지고 책을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 주일학교에서 주보 이렇게 만들다가 그 주일학 주보 한 8페이지 되나요? 이래가지고 만들던 그걸 가지고 띄어 붙이기 하듯이 이렇게 주보를 만들었는데 그래갖고 32페이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또 새로 만들고 또 새로 만들고 만들었습니다. 올해 2월달에 2,700페이지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을 10만 부 팔았습니다. 10만 부에.
그리고 이 책은 우리나라의 모든 곳에 다 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현대자동차고 삼성전자고 대우조선이고 현대조선이고 또 국방부고 이 책이 전부 나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책 하나가 전체에서 우리나라의 질서를 잡아줍니다. 책도 아주, 이 책은 종이도 얇은 종이를 썼습니다. 바이블 페이퍼가 성경에서는 그런 얇은 종이를 가지고 사실 이 책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이 책이 모든 곳에 다 나가는 이런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옷에 전산시대인데 또 책만 갖고 누가 봅니까? 그런데 이걸 전부 전산으로 연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책 보실 분은 책 보고 또 전산 연결하시는 분 전산하고 책을 보다가 또 전산으로 연결하고 전산을 하다가 책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 사람이 한 70명이 넘습니다. 이거 한 사람이 다 만들지 못합니다. 각각마다 분야마다 책을 이렇게 사실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책을 이렇게 워낙 많은 그림이 들어가고 기호가 들어가고 박수가 들어가니까 사실 다 못하잖아요. 그러나 저희 회사는 아주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디지털 컨텐츠 시스템이라고 DCS라고 이런 새로운 길을 내가지고 신문사에도 못하는 일들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래서 이 책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전산으로 연결해가지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책 하나가 참 큰 자랑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한국산업공급보감은 무슨 뜻이냐? 제가 2007년도까지는 이 카탈로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다가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동의보감을 만든 허준 선생보다도 더 어려운 거네. 그래서 정부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했네. 이래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일을 사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혹시 공장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이런 좀 규모가 이런 데 가면 전부 이 책을 보고 펴고 살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혹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한 5권 오늘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시면 한 5권 정도는 드리고 싶은데요. 5권 주문해서 나중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저는 참 이걸 했다. 아까 제가 이거 하면서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사실 움직입니다. 저희 회사가 뭐 사실은 본사는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저희 회사는 대구 달성공원역 바로 앞에 삼성상에 갖고 있습니다. 삼성상의 자리가 저희 회사 자리입니다. 거기에 있고 또 이현동 서대구 저희 나가는데 보면 그 에몰도 옆에 보면 저희 회사 건물이 혹시 보시는 분은 계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국적으로 커버하고 있고 또 해외 쪽에도 많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북한에도 책을 좀 보내야지 하고 그래서 뭐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쪽에도 이 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이 책을 못 만듭니다. 중국이 공업 국가가 많이 발전돼 가지고 나가지만 이 책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질서가 없어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일본, 미국, 독일 이런 나라는 만듭니다. 만들고 저들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지만 그렇지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이런 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모든 분들한테 잘 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판도 있고 영문판도 이렇게 해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거 만드는데 참 고생했거든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전산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이 많은 품목 관리를 전부 전산으로 사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전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 당시는 전산이 거의 대가 있지 않을 때인데 1989년에 처음으로
맨손으로 해가 전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PC로 해서 처음 만들었는데 그대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또 변화하고 이래가지고 아마 저희 회사의 전산 시스템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신세계 그 이마트 그룹이죠. 거기에 나와서 전산 그룹하고 저희 회사 같이 또 힘을 합쳐가지고 이래서 신세계의 이마트 가는 유통 시스템과 저희를 같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개발하게 됐고 또 3년 전에는 또 LG 쪽하고도 같이 했고 물론 큰 것들은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적은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 전산 직원이 한 20명 됩니다. 20명 되는 분들이 어떤 때는 우리끼리 하고 어떤 때는 또 나가서 다른 기업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하고도 1997년도부터도 해다가 또 다시 지금 이제 교수님들이 오셔서 또 학생들 같이 전산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산 시스템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을 갈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을 가는데 차를 갖고 서울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서울에 가서 빈 시간이 남고 또 막 도로 댕겨야 되고 이랬는데 어떻게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 전산을 한번 차에서 직접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첫째로 내가 보기에는 통신이 좀 안 되고 또 프로그램이 좀 안 되고 또 제도 잘 못 쓰는 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래오래 하다가 보이길래 뭐 지금은 저는 어디서든지 지금은 어디든지 합니다. 뭐 내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 뭐 공항에 가든지 뭐 어디 뭐 차를 타든지 그 자리에서 제가 나이가 좀 먹었습니다만은 전산으로서 내가 움직이는 데가 지금 뭐 저거 됩니다. 미국 출장 가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앉아뭐 거기 앉아가지고 전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는데 전 직원이 전산이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개발을 통해 가지고 막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를 아주 많이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 SDS에서 오신 분이 딱 저들하고 오시가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까? 이러는데 저희 갖고 있는 프로그램 어떤 것들을 보면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산 분야를 많이 개척하고 개발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지 않았나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저희 회사 상품 가운데서는 저것도 저희 공구 유통기업입니다. 산업공구 전문 유통기업인데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공구 사오는 것도 있습니다. 대구 같으면 뭐 대구텍도 있고 오이수지도 있고 또 뭐 전동공구도 계양전기도 있고 보시 전동공구도 있고 이래 있기도 합니다. 이래서 사오는 비율하고 또 우리가 PB 브랜드로 상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브랜드로 해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한 35%대 65%, 한 35% 정도는 저희 회사의 브랜드로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65% 정도는 우리가 물건을 사서 들어와서 또 하는 이런 일을 가고 있습니다. PB 브랜드 만드는 것이 그래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래 했습니다. 아까 제가 책임이라는 말 하나 이거가 아주 크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 책임에서 만드는 물건은 믿어준다. 책임에서 만드는 인정해준다. 저희가 전부 기술적인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물건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 책임에서 만드는 물건 책임은 져야 돼. 이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보고 최고집이라고 합니다. 웬 최고집이라는 게 우리 보면 좀 저가지만 다른 한면에서는 품질 하나는 절대로 지켜가지고 절대로 알겠다. 이런 줄 아까 아마 제가 책임 보장이라는 말씀을 처음에 아까 드렸는데 책임 보장을 한다. 이래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런 일을 가져왔고 어느 곳에 가든지 저희는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마 물건을 좀 적당하게 만들고 막 이래 했다면
아마 사람들이 저한테 인정을 안 해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고집에서 하는 것 같으면 막 그 인정해 준다 이라고 저희가 PB 제품을 만들고 스마트란 뭐 아마 야구장에도 가면 있습니다. 대구 야구장에도 있고 잠실구장에도 가면 이번 야구에 탁 보시다 보면 스마트워크 하면서 소리가 쫙 한 번씩 날아가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대구 축구장에도 가보면 얼마 전에 보이긴 조현우가 공을 탁 봤는데 보이긴 스마트 앞에서 이렇게 공 받는 거 봤습니다. 몇 가지 브랜드는 몇 가지를 쓰고 있는데 이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책임져야지. 책임이라는 게 어렵긴 하지만은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들 회사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꾸 하는데 제 자랑을 좀 하긴 합니다만은 하는데 저희 회사는 뭐 일반 은행에서도 돈을 이렇게 빌립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은행에서는 돈을 조금 적게 빌리든지 안 하고 국제은행에서 빌립니다. 산업은행 쪽에서. 산업은행은 잘 안 빌려주잖아요. 그리고 수출입은행 같은 이런 쪽에서 빌립니다. 여기서 빌리면 이자도 싸고 제가 그 사인 일에 하나 하면 담보를 안 하더라도 몇백억씩 이렇게 돈을 그냥 빌려줍니다. 돈을 좀 빌려가라고 이럽니다. 이래서 내가 참 책임 보장 옛날에 무책임 책임 뛸까 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 생각해 보면 그때 책임 참 잘해놨다. 그리고 내가 아까 참 철제 사러 가가지고 제 생각을 했습니다. 철제 사러 가면서 그때 50kg 사고 60kg인데 참 한번 했다가 두 번째 갔다가 그래서 막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돌아섰다가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이래야지. 이래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때 하다 보니 그것이 고객들한테 먹어줬고 그것이 또 고객뿐만 아니라 전체 다를 이렇게 먹어주는 이런 일을 가져왔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책임이라는 이름을 일을 하다 보니까 2012년도입니까? 그때는 대구시에서 이제 새마을회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저한테 이런 제의가 왔습니다. 새마을은 막 굉장히 봉사하고 이런 봉사를 많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봉사하지만 바깥에서 가서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걸 제가 회장을 3년, 6년을 이렇게 사실 맞았습니다. 맞아서 뭐 새마을 운동도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 아마 이것은 뭐 대구시에서도 뭐 그 투표가 가는 건 아니고 회장이 되는 건 아마 시장님 쪽에서나 대구시 쪽에서 저한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왔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든 일들이 책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뭐 사람은 누구든지 자칫하면 뭐 좀 마음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기고 또 넘어가는 거다. 그리고 지켜왔다. 이런 일을 합니다. 저 실패 좀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이야기는 지금 하는 게 전부 성공한 일만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실패를 참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 번 실패를 했는데 실패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한번 실패로 둬버리면 저는 그게 실패가 됩니다. 그러나 실패를 다시 한 번 더 돌리고 실패를 다시 또 한 번 돌리고 실패를 다시 또 한 번 더 돌리고 이러면 실패가 안 됩니다. 결국은 성공으로 가지더라고요. 내한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그거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않지만은 그러나 그걸 이기고 넘어서면 저는 실패가 오히려 성공이 되고 그럼 더 큰 성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성공이 된답니다. 제가 어릴 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누나가 마당에다 코스모스를 이렇게 많이 심어놨더라. 그런데 누나가 저보다 5살 더 많은데 외갓집에서 꽃을 탁탁 목을 끄는 거예요. 코스모스를 심어놓고
누나 못됐다. 와 그래. 꽃을 이렇게 끊노. 막 내가 아주 누나가 나쁜 사람 같이 여겼었습니다. 그래도 아니다. 요거 조금 있으면 나중에 더 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을 가운데 딱 보였기냐. 가을이 되니까요. 그냥 속을 코스모스는 꽃이 몇 개 안 맺더라고요. 근데 탁 끄는 거는요. 꼭에서 요래 가지가 또 요래 드나가지고 훨씬 꽃이 좀 많이 피는 걸 저는 봤습니다. 제 가슴 가운데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환경이 변하고 또 힘든 상황이 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클 수 있는 과정이다. 더 크게 될 수 있는 일의 중재다.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누가 나의 치주를 옮겨버렸나? 갑자기 내 주위의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아까 원대 주차장에서 장사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소매상을 막 제가 책임보장 소리 들어가면서 아는데, 거기는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도 많이 오고, 근처 자동차 정비공이나 공장들도 있었고, 또 손님들도 이렇게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사가 참 잘 되는 거예요. 야, 장사 이거 참 좋다. 이래가면서 좀 신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몇 년 되니까 저 버스 주차장이 원대 주차장이었는데 지금 북부 주차장에는 새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옮기고 나니까 손님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가. 전부 버스에서 내려가 물건 사도 멀리서 가 있어 있긴 해. 올 리가 사실 있나요? 차에 있던 사람들은 안 오죠. 내리는 사람들도 안 오죠. 정말로 매출이 3분의 1로 딱 떨어져 본 이런 줄 사실 가졌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우야고 이래가지고. 근데 뭐 제가 그때 자본도 적고 해가지고 그 새로 옮긴 주차장에는 뭐 제가 돈이 없어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못 가가.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로 막 그것을 매일 거기까지 가서 또 해주고 가서 막 이래 하는 또다시 옛날에 행상하던 일을 했습니다. 하고. 그런데 직원들이 많잖아요. 직원들이 여럿이 벌써 많아졌는데 매출이 뭐 반의 반으로 떨어져 보니까 정말 이거 큰일 났대요. 이거 왜 해야 되나 싶은 게 막 그래가 억지로 해가지고 한 6개월 만에 다시 그 북부 주차장에 갔습니다. 그냥 좋은 자리는 안 하고 저 구석 자리에다가 안자리에다가 좀에는 점포를 한 개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없어요. 손님은 뭐 옛날에 있던 손님이 가고 전에는 새로운 자리 가놓으니까 항상 또 크게 안 되는 겁니다. 야, 하늘이 참 답답하더라고. 이제 장사를 해도 적잖아잖아요. 직원들은 전부 앉아가지고 놀고 있고 왜 해야 되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때까지는 참 소매도 잘했는데 그래 잘 보였긴 해. 그 원대 북부 주차장 위에는 그때는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많이 되는데 김천, 상주, 점촌, 예천, 영주, 안동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이성 이런 쪽 내려오면 이래 오는데 그래 내가 공부 기술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공구를 가지고 한번 가보자. 사실 그래가지고 그 곡에 있는 공구상들을 사실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찾아다녔는데 가니까 이분들이 의외로 전에는 내가 이제 가서 그분들이 사러 왔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뭐 완전 도매는 아니고 중도매를 하는 거죠. 내가 있는 거는 잘 주고 어떤 것들은 본전도 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분들이 대구에 매일 물건 사러 와가지고 가던 사람이 오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했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도매로 됐습니다. 도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매 그걸 힘을 내가지고 여기서는 보다는 북성로로 가자 이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북성로로 옮겨가지고 또 사실 도매를 하고 일하는 일을 가졌습니다. 전 이래 생각합니다. 저한테 만일에 옛날 그 원대 주차장 앞에서 장사가 잘 됐으면 지금도 소매하고 있지 싶어. 지금 소매하면
뭐 조금은 잘하면 한 10명쯤 될까요? 뭐 그 정도 해가지고 일할 긴데 그러나 도매로 하기는 커지잖아요. 상사로 해야 되니까 이래 커지잖아요.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소매는 하나하나 팔아야 되는데 그게 힘듭니다. 그러나 도매로 이렇게 막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이제 도매를 배웠습니다. 도매를 배우다 보니 도매에서 이 도매만 해가 되겠나 이래 보였길래 이제는 무역을 하자 이래가지고 뭐 온 나라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뭐 일본, 타이완, 중국 또 이러고 뭐 독일, 뭐 미국, 뭐 여러 나라, 스위스, 뭐 이스라엘, 뭐 프랑스 이런 데를 막 돌아다니는 일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래 사업이 막 커지는 이런 주가 되었습니다. 아마 저한테 그때 누가 나의 지주를 옮겨버렸나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이 사실 옮겨버렸을 때 답답하죠. 힘들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퍽 주저앉아보고 아이고 이랬으면 오늘 내가 없을지 싶어요. 그러나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한번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있기에 아마 또 이만한 사업을 만들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한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정도 같으면 계속 뭔가 새로운 변화가 또 와요. 이 계속 오시는 옛날부터 더 빠르잖아요. 오면 또 어려운 게 오고 또 힘든 상황이 오고 또 변화가 오고 또 이렇습니다. 지금도 옷에 또 막 변화가 오잖아요. 이제는 52시간 근무, 그거다 또 뭐 최저임금도 많이 높여라. 또 여러 가지 뭐 법도 많이 이렇게 노동법이나 또 뭐 이런 것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오는 것은 또 새롭게 변할 징조구나.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변화가 또 오는구나. 그리고 어려운 게 오면 또 찬스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초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영어가 참 부족했거든요. 영어가 부족했는데 그럼 우야에 할 들끼고 이래 해서 영어 공부 제 23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해요. 잘 하지는 못하는데 저는 영어 공부나 또 외국어 공부는 나이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나이가 한 45, 좀 많이 50, 이렇게 가서는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 10배 될 거예요. 공부 하나하나 이오는 것도 10배 될. 지금은 참으로 20배 될지 싶어. 잘 못 이오겠어. 언어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적을 때 하셔야 됩니다. 하십니다. 저는 지금 기회를 준다면 저희에서 중국과도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어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중국어도 배우고 싶은데 23년 동안 사실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했는데 공부도 하시고 영어 공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여기 아직 공부의 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하시는 저는 기초적인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이래서 언제나 내가 대학도 제대로 못했다 이래가지고 항상 저하고 있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아까 들어보니 최고 경영자 과정에 나오신 분들도 오셨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분들도 이런 과정도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저희 경북대학에서도 1989년도에 경영 11기로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아주 시켰고 96년도에도 산업대학 쪽에서도 공부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면서도 낯선 데는 아닙니다. 여기서 오시면서도 오십니다. 그래 대구에서 하다가 IMF가 왔습니다. IMF가 와서 어찌나 그때 막 또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내가 주차장 옮겼을 때 그런데 제가 옛날에 주차장 옮길 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봐서 나있기네. 참 주차장 옮기면서 그때도 또 매출이 IMF 또 매출이 팍 떨어졌습니다. 저희 회사가 준 요 브로셔에 보면 1998년도 매출이 푹 다시 내려가던 나중에 매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보면 매출이 사실 다
저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참 부도도 참 많이 났거든요. 부도도 많이 나고 어렵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대구 경북이나 또 우리 한국의 남쪽에 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서울 쪽에는 제대로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가서 공부 좀 하자 이래가지고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에 가서 또 뭐 경영대학도 가 내가 필요한 데에 공대도 좀 가야 되겠다, 행정도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한 6학기 공부했습니다. 봄학기는 하나, 가을학기마다 해서 했는데 제가 내려오는 시간이 주로 그때는 새마을이었습니다. 새마을 11시 열차를 그 최고 경영이 가지고 이런 데는 상교시 가는 게 있는데 그때도 있지만은 어떤 11시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동대구역에 도착하면 2시 18분입니다. 2시 18분. 요새는 빠르지만 3시간 18분 걸립니다. 그 서울역에서 타고 내려오는 시간이. 그런데 저는 요새도 하다 보면 종종 그 시간 되면 잠 잘 깨버려요. 왜냐? 옛날에 그 차 타고 탁 내려오다 잘못해버리면 밀양 갈 때가 많습니다. 또 내려가면 또 부산까지, 구포까지 가버려 이럴 때도 사실 많았어요. 이래서 요새도 새벽에 제가 종종 한 번씩 깰 때가 조주 있습니다만은 이래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공부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마 서울에 가서 뭐 또 여러 연세대학이나 가이수대 대학 이런 데도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일은 해봤습니다. 하였기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뭐 대구에서도 했지만은 또 넓은 데 서울 가서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이가 그때 제가 벌써 55 뭐 이래 넘어서 50 넘었을 때입니다. 50 넘었지만은 했는데 아마 제가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고 또 나가는 데는 이런 공부 과정만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 제가 바로 쓰이더라고요. 오늘 공부하면 내일 쓸 수 있거든요. 오늘 공부하면 내일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과정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뭐 대학 과정도 중요합니다. 대학 하시지만 뒤에 또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또 사회생활 하면서라도 또 기회 있으면 꼭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딱 이렇게 맞추셔갖고 공부해도 이렇게 좋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높은 산에서 아래 마을을 보는 것과 같다. 지식이 없으면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 같다. 이렇게 모택동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식을 많이 갖추면 이 사회는 이제는 지식 사회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다 풀어나갈 수 있고 다 헤쳐나갈 수 있고 다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식을 어떻든 많이 갖추셔야 됩니다. 지식이 많으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해가는 이런 일들도 이렇게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젖붙이기 아시죠? 젖붙인다는 게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감을 먹고 막 이 감시가 있습니다. 요새는 감시가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 버리지만 거기서 나무가 올라와요. 근데 감나무가 올라와요. 그런데 그 감나무가 이렇게 커서 앉아보면 그 감이 사실 똑감 같은 나무가 올라오는데 거기서 열리긴 하는데 거기서 감이 열리질 안 하고 열리는 거면 깨음이라는 게 열립니다. 깨음은 감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안에는 아주 씨가 많이 들은 쪼매난 이런 감 새끼만 열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것 갖고는 상품은 안 되잖아요. 나무가 있어. 그런데 거기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그걸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싹 해가지고 젖붙이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가 여기다 달고 맛있는 감을 딱 젖붙이기를 시켜버리면 거기서는 뿌리는 그대로 있고요. 나중에 열리는 거는 감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이 젖붙이기라는 것이 뭐 식물에 있어도 젖붙이기도 좋지만은 사람 젖붙이기는 더 소중하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가 지식이 부족하니까 많은 분들하고도 이렇게 사실 젖붙임을 이렇게 많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젖붙임을 많이 가지는데 그런 분들하고 젖붙임은 그분의 지식이라든 그분들이 막 내가 그걸 다 배울 수 있고 되는 이런 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붙이기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저는 참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접붙이기 선수입니다. 이래 보면 사람 가다가 이분은 이거 배워야 되겠다. 저분은 저거 배워야 되겠다. 뭐 이렇게 저거 합니다. 우리 허문구 교수님께서도 저희 회사에 이번에 또 컨설팅을 조직 관리에 대해서 인사 관리에 대해서 접붙이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허문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허문 교수님께서 저희 회사에 2010년에 저희 회사를 주제로 해가지고 논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저들 크레텍이라는 회사가 이 공구상에 또 이런 회사가 있다 이러면서 아마 접붙이기를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가 이래 나가니까 아마 그 월간 조선 가는 데서 조선일보사에서 한번 오시더만은 또 월간 조선에서 오셔가지고 해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가서 어떤 일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여기 보이길래 요게 저희 회사 있습니다. 요 안에 나중에 기회 되시거든 하면 요거 7년 전이래요. 요 보면 허문구 교수고 요 안에도 보면 2010년에 허문구 교수를 하셔가지고 아마 조선일보사에서 저희 회사를 조선일보 서울에 있는 내고 중앙지지만 대구에 이런 회사가 있다 이런 걸 들으시고 아마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 취재를 주시고 요 월간 조선에 이렇게 안데 보면 허문구 교수의 걸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 회사가 제가 아마 이렇게 올 수 있는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허문구 교수님께서 저희를 지도해 주시면서 또 저희 회사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경영학회로 연결됐고 연결하다 보니 작년 8월 달에는 제가 경영학회로부터 상을 받는 이런 영광도 사실 가졌습니다. 이게 접붙이기잖아요. 접붙이기잖아요. 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게 접붙이기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 회사 임원들 가운데서는 뭐 삼성에서 계신 분도 계십니다. 삼성에 계시는 분이 한 분 이분이 오셔갖고 회사를 막 이렇게 많이 우리 안에서도 잘 할 수 있지만은 삼성에 있는 기술, 삼성에 있는 기업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오시니까 이분이 와서 막 새로운 접을 막 만들어 가셨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공군 장성으로 계시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참 좀 도와주게 이렇게 부탁했더니만은 그래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분이 회사에 큰 일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저희 크레텍이 바코드를 우리 산업공급 분야에 바코드 지금 없으면 사업을 할 수도 없잖아요. 뭐든 그런데 우리 산업 분야에는 산업공급 분야에 바코드가 안 돼가 있었습니다. 안 돼가 있었는데 우리 바코드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저는 사실 몇 번 하다가 실패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 바코드가 안 되면 이 사업 물류 관리 이런 걸 제대로 사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막 앞장섰습니다. 나중에는 이 바코드가 공장에서 물건을 안 해주니까 막 우리가 직접 붙이고 한번 해보자 이래 했는데 막 그래가지고 공장마다 찾아다니면서 막 했습니다. 그래가 몇 번 수도할까 말까 이러다가 결국 가서는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건 뭐 다른 분들은 크레텍 뭐 사자 회장이 했다 하는데 사실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내보다 훨씬 강하신 석현수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앞장서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바코드를 댔고 이 바코드는 저희 회사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전 모든 산업 분야에 바코드를 사실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저들한테 산업 포장까지 주는 이런 일을 사실 가지긴 했습니다만 이거 해가지고 이것이 온 모든 기업에 전부 담원해서 저는 큰일을 했는데 제 기술 갖고는 제 힘 갖고는 어쩌면 못했을 수도 있을지 싶어요. 제가 분명히는 나는 지식도 모자라고 또 의지력도 약했지만 내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을 또 이런 분들을 접붙질이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옷에는 제가 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정문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KBO 총재도 하시고 서울대 총장도 하셨던 이런 분이죠.
이분하고 지금 저보다 생일 한 20일 늦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같이 좀 이렇게 정부치기를 합니다. 지난 2월 22일 날 경북대학교에서 졸업식에 제가 축사를 했거든요. 축사를 했는데 총장님께서 축사 잘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축사는 큰 영광을 받아갖고 겁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 사실 많이 떨었습니다. 떨었는데 사실은 제가 원고를 꾸몄습니다. 원고만 가지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총리님 좀 이거 한번 원고 봐주십시오. 이래갖고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썼는 거라서 큰 데는 안 하고 하나하나 고쳐가지고 이래가지고 원고를 딱 수정해 주시는데 보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졸업식 날 사실 축사를 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총장님께서 아주 축사가 감동적입니다. 이래 하시는데 사실은 내 기술과 했으면, 내 것과 했으면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지 싶어요. 그러나 이래 좋은 분들이 내보다 나은 분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참 저기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사람이 절대로 아까도 했지만 위기겠지만 위기보다 더 무서운 이런 것들이 옵니다. 1997년도 12월 달에 IMF라는 것이 왔습니다. 저들 회사는 그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은 잘 해놨는데 이 첫째 그때는 어음을 전부하던 어음이 전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나버렸습니다. 큰일 났죠. 매출은 또 팍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까 매출 떨어진다는 이야기 내가도 아까도 했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직원이 한 10명도 안 된 이런 적은 직원이었고 지금은 그때면 이때는 벌써 직원이 100명 훨씬 넘는 이런 규모였습니다. 이거 큰일 났죠. 거기다 부도는 나버리고 전부 저거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참 고마운 게 한 10년 전에 IMF 나기 10년 전에 어떤 은행 차장이었습니다. 그분 차장이 최 사장님 우리하고 거래 좀 합시다. 은행에 적금 넣으시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분이 한 10분 와서 막 이 가시가 처음에는 였겠습니다. 해놓고 저는 장사꾼이 생각해보면 은행에 돈 넣으면 손해더라고요. 그까 장사하고 아직 은행에 이자 얼마 주도 안 하는데 적금 넣어가 도움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0분을 왔어요. 10분을. 그래 할게요 이래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석 달쯤 만에 걸려가 그래 이제 사돈 나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적금 하나 이어주자 싶어서 은행에 사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름이 선준년이라는 분인데요. 내가 가는 그날 보니까 그분이 이제 발령을 서울로 받아가 떠나시더라고요. 좀 미안찮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선준영 차장이 좀 그 뒤로 물론 지점장 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만은 이래가 적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적금을 계속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이래 넣었는데 그걸 한 10년 동안 이래가 있는 대로 적금을 조금 많이 해놨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여기도 저기도 해놨는데 IMF가 왔을 때입니다. 막 부도가 나가지고 있는 전부 다 막아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적금 연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쫓겨이 부도 났을 때는 적금 안에서 영 깨지는 안 하려고 하다가 이래 하다가 나중에는 한 80%인가 적금 대출해줘요. 적금 안에서는 대출해줘요. 70%까지인가 해주는데 하다가 나중에는 통장치로 다 해약을 해야 됩니다. 다 해약을 하고 그리고 하나는 내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주택부금연한은 그때 주택부금을 한 5년, 6년 연하는 게 있었어. 그거는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 마지막 이제 다 해가지고 전부 저걸 했습니다. 막 하고 나니 그때 돼 이제 부도가 나더라고요. 1998년 6월 그때 돼 부도가 이제 안 나고 다시 이제
제일 마지막 바닥까지 쳐가지고 사실 이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적금을 그때 안 넣었다면 규모가 커지고 이래가지고 아마 저도 IMF 때 기업을 아마 나도 부도가 나야 되잖아요. 없으면 그랬을 건데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댐. 사람이 댐 속에 댐에다 물을 많이 다루면 사실 댐은 막 큰 홍수가 왔을 때도 막아주기도 하지만은 또 가물 때도 댐에 물이 있으면 물을 내려가지고 저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지금 내 생활이 좋다. 마다 뭐 여러분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습니다. 꼭 댐이라는 걸 준비해 놔야 됩니다. 항상 요래 하나 있으면 하나만 아니고 또 무슨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 전산 시스템은 전산을 저희 회사 지금 있는 북성로에 고도 있지만은 저쪽에 연동 쪽에 있는 거기도 있습니다. 이 전산이라는 건 만일에 고장 났을 때는 회사가 전부 전산으로 전부 움직이는데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이거 특별히 지난 세월에 왔을 때 이거 세월에 배에 깔아앉으면 우리 회사도 안 된다 싶어가지고 하듯이 댐을 만들자 해가지고 사실 뭐 물론 전산이 IBM에서 전부 관리를 해주고 모든 거 하더라도 아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자 이래가 저쪽에다가 딱 제일 중요한 자리 전산실 딱 따로 만들어가지고 전산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는 항상 지금 내가 있는 것만 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환경은 제가 살아온 환경하고는 또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준비를 꼭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있는 대로 다 하시는 것은 미래를 저강입니다. 뭐 물론 그런 일이 안 오면 좋죠. 물론 요새 보험도 좋습니다. 보험도 이어놓고 뭐 다른 현금도 이어놓으시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개인한테 이런 댐을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제가 어릴 때 1960년도는 국민소득이 89달러였습니다. 제가 배우던 곡이 89달러로 90달러 좀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3만 달러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이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날에와 비교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가 생각해 보니까 국민들이 건면하고 성실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습니다. 여기 중국 분들도 몇 분 학생들 계시는 연주를 봐서 중국도 좋지만은 여기 보면 머리 좋긴 한국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일본 분들 안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일본 분보다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더 머리 좋습니다. 인물도 우리가 좀 더 낫습니다. 사실은 이래 봐서는 힘도 좋고요. 중국 분들하고 이래 축구하는 보이긴 해. 보이긴 해. 중국 크잖아요. 그래도 중국한테는 우리 한국한테 중국 분들 내가 중국 놀러 가면 막 축구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 기죽어 봅니다. 바로 왜냐 우리가 체격이 더 좋습니다. 체격이 좋고 머리도 좀 좋고 사실 인물도 조금 중국 분들 계신 중국 분들 좋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 이름 좋았어요. 일본 분들이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일본 분들보다 사실 더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제가 느꼈거든요. 제가 뭐 세계 각국도 다니지만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도 다니고 또 러시아도 다니고 이래 다니면서 볼 때만은 참 우리나라가 참 머리도 좋고 체격도 좋고 또 사람이 건면성실하고 또 열정도 강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머리 좋고 노벨상도 많이 받았다는데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우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머리 좋고 인물 잘하는 이런 분들이 여기 지금 가득하게 이렇게 계십니다. 우리 한국 중국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중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우리 좋은 조상 피를 가진 우리 분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러시아를 갔습니다. 러시아를 가서 블라디보스토크 있는 그 연해주 쪽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봤습니다. 이렇게 가서 가서 보니까 그곳에 가니까 참 1860년도경에 그 조선과 러시아가 교육을 해갖고 그쪽에 가던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참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가 있었는데, 그때 1937년이가 그 스탈린의 정책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 고려인들을 전부 다 중앙러시아로,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그건 굉장히 추운 데입니다. 영하 30도, 40도 되는 데입니다. 그것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것도 겨울이에요.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가 전부 이주시켰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요. 그러니까 집도 없는데요. 8개 여기에다가 전부 이주시켰습니다. 그 땅굴에 참, 그래 가서 뭐 먹을 것 제대로 없이 그래 갔는데, 그래 흩어진 민족이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물론 추워서 얼어 죽으신 분도 계시고 하신 분 계십니다. 그런데 한 4, 5년 정도 지내갖고는요, 그곳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겁니다. 거기서 농업 기술을 어디 별을 갖고 가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러시아 사람보다 더 농사를 잘 짓고 또 여러 가지 기술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더 잘 내는 이런 일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기르기스탄이라는 나라를 이래 다 가서 그때 새마을운동원을 가봤는데 그곳에 가니까 어느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그 가있기는 여기가 고려인이 와서 그때 고려인이 면장을 한 자리입니다 하면서 이분이 이곳에 와서 참 정치를 잘해가 우리 모든 면면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봤습니다. 이래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 길에 구석구석에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물론 뭐 일본에 가 있는 분도 계시고 미국에 가 있는 분, 독일에 가 있는 분도 계시고 동남아에 가 있는 분도 계시죠. 제가 그런 분들보다 여기는 참 어려운 나라에 가서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참 우리 조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사는 이런, 그리고 끊이기 시작해서 그리고 리더가 돼가지고 움직인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발해를 한번 가봤습니다. 옛날 발해가 있던 자리를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가봤는데 참 넓던데요. 큰 초원이 내려가 있는데 보였기에 옛날에 이거 발해 터닫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번 둘러도 봤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참 이 땅들이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참 이 큰 땅 떨어지면 다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이렇게 뛰어난 민족인 우리가 이 참 빨리 통일을 뭐 어떤 방법을 되든 간에 통일이 돼야 됩니다. 통일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좋은 나라 되겠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또 뛰어남과 이런 유들이 다 합쳐진다면 정말 우리가 좋은 나라 되겠다 이런 유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70이 넘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런 일들을 넘겨주고 저거 하셔야 됩니다. 꼭 기회가 되시거든. 뭐 다른 쪽도 가보지만 많이 여행도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한국 사람이 리더가 되어 있고 또 하십니다. 우리끼리 할 때는 뭐 잘한다 못한다 하지만 그곳에 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만큼이나 이렇게 또 근면하고 성실하고 또 지혜롭고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봤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쪽에 이렇게 갔는데 최재영이란 선생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 최재영 선생. 이분 우리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분은 1860년생인데
이분도 그때 아마 처음에 그 러시아를 갔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한 12살 때 너무 막 배가 고파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막 쓰러져 있는 거를 어느 참 러시아 선장 집에 그 구유를 받아가 했습니다. 거기서 잘 컸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잘 커가지고 여기서 이제 러시아인이 됐습니다. 고려인이지만 이분이 그저 이 사업을 잘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우리 고려인들을 조선인들을 보호해주고 살피고 많이 하셨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분이 참 우리 안중근 이사가 1909년에 저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 했는데 안중근 이사를 도와주신 분이 바로 최재형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참 결국은 막 이분이 그 뒤에 1920년이 된가 그때는 일본 분들이 오셔갖고 막 이분을 피살시켜 버리고 막 하는 이런 일을 사실 가졌습니다. 이래 봐서 정말 그분들이 그꼭 가르치는 최고 존경받는 사람이 최재형 선생이다.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도 많고 이랬는 것, 이 모든 걸 전부 다 그 우리 고려인들을 위해서 그 고려인들을 가더라도 고려인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물론 개인도 중요하지만 나라도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뭐 나라가 없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는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나라는 꼭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통일이 돼야 됩니다. 뭐 어떻든 북한은 핵을 없애고 우리가 해서 일한다면 정말 이 참 좋은 나라고 우리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경북대학의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물론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나라를 위해서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젊잖아요. 젊은이들이 무한한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슴 속에는 펑펑 이래 뛰는 이런 젊음이 사실 있잖아요. 얼마나 젊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젊음 얼마나 좋다기보다 귀하죠. 귀하고 귀한 게 가슴에 펑펑 뛰는 이 젊음들을 가지고 마음껏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경북대학교는 사실 이 참 우리 대구 경북지방에서는 국립 최고 대학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울 일이라든가 협력할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텍 책임, 또 저희 회사 크레텍 책임, 크레텍 웰딩 이 두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아마 여러분들과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분 많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와서 기회가 되시거든 마음껏 또 기회도 내주시기를 바라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이 이 지역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또 세계 각국에서 어디 가든지 간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국에 계신 우리 학생들께서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도 중국 학생분들도 중국 계시는 분들도 와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경북대학교 하시고 결혼을 또 해가지고 해서가 또 저들 회사 와서 보시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